문재인에게 한 얘기가 문재인은 자유 대한민국을 떠나라. 문재인은 자유 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가짜 인권, 가짜 평화, 문재인은 당장 자유 대한민국을 떠나라.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행동을 두고 어떤 사람은 신발 열사로, 또 어떤 사람은 신발 영웅으로 부른다. 가짜 인권, 가짜 평화, 문재인은 당장 자유 대한민국을 떠나서 북한으로 가라. 문재인은 자유 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이게 냈다? 예, 그래. 아이, 수고 많아. 아이고. 이거 여기서 빌린 거거든? 이따가 갚어. 이러면 안 돼? 난 까만색 모자가 있어. 안 되는 건 아닌데 단체니까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면 난 사진 찍고 가만히 그러니까 있으니까. 문제가 돼. 그래. 안녕하세요. 대령.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 오세요. 앉으세요. 잠깐만 이제. 형 어디서? 손창산입니다. 아이고, 야, 장군님 오래간만에 만나. 고마워. 저희 정강이는 어디 있어요? 어? 아, 계식이 형. 저 분향소에 있는 분들은 지금 여기가 마지막이십니다. 다음부터 저 행사 끝난 다음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백수입니다. 아니, 내 인사라도 자꾸 움직이셔. 넣어주세요. 이걸. 자, 주모객들 퇴장하기 바랍니다. 고마. 기자 시간이 되었기로 지금부터 고백생 장군님 주모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교회!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1절을 반주 나온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순국선열및 고 백선엽 장군님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쓰신 분은 모자를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자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육사 청구국동지회 정군 구국동지연합회 회장이신 하영규 회장님께서 추모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지 오늘 보름이 되는 날입니다. 나나 지킴이 고교연합 동지 그리고 해병대 전후 구국 동지 분들과 애국 시민이 장군님의 49제 중에 합동 분향식을 거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사파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 서울 동작동 행충원에 묻히지 못하게 방해 책동을 저질렀지만 당신의 서에 수많은 국민이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를 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백선엽 장군에게 대한 장례를 치르지 말자 희일 반민족 행위자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서울시는 15만 명 이상이 조문한 광화문 이서망 광장 시민 분향소에 얼칠금을 물렸지만 우리들은 굽히지 않고 장군님의 영혼과 영가에 전도하고자 49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당신의 영성은 무쇠보다도 강했을 텐데 대전 행충이라도 좋다고 할 수밖에 없는 유족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가슴이 아팠고 제대로 모시지 못한 우리들의 나약함을 자책했습니다. 고국 영웅에게 친일파 프레임으로 세우고 친일파 파묘법을 운운하면서 영성 파괴의 괴롭힘이 얼마나 악랄했으며 서둘러 가셨습니까? 망국의 위태로움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위선자가 자살하는 시점에 서거를 선택하시어 몸으로 망국의 경종을 울리려 하셨습니까? 당신의 서거를 자유체제를 지키라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노병들은 구국다혈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를 보고서도 본격적인 항전을 못한 전군 구국동지의 일동은 자유 대안이 다시 산다면 살신의 길도 함께 따르겠습니다.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당신의 소원함은 정의의 승리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이 보여주신 호국과 후고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자유 대안을 파괴하는 적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후국 대리사의 힘으로 이 나라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와 진리의 힘으로 승리하여 자유 대안의 정통성을 다시 찾겠습니다. 이제 백선엽 장군께서 영년 되시도록 당신의 영혼을 놓아드리겠습니다. 장군의 서가 헛되지 않도록 후국 공제들이 하나로 뭉쳐서 자유 대안의 영원한 반성을 만들겠습니다. 하늘이시여 신이시여 오늘의 합동 분향식이 후국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백전 노장의 영혼을 거두소서. 이 나라를 수호하는 태극빛깔 무고하로 부활하게 하소서. 자유 대안을 다시 찾는 날에 자유체제가 승리하는 날에 백선엽 장군님을 서울 행충에 다시 모시고 함께 국가를 부르겠습니다. 후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 편안히 계시옵소서. 2020년 7월 25일 6.3일 전군 후국동제장 하영조 엎드려 상과 절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여기 많은 애국 국민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헌화 및 분향 순서에 제일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불총 호국 승군 단장 승천 스님의 독경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대표 우리 공동대표 위원장님 전화 분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라지킴이 도교나 학교 대표님들 모시겠습니다. 학교 대표님들 다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마기령 세계 삼세이용만은 시일만구천 오배동양동 오대자 대비암이 탑을 나면서 방등토동락 세계불순장 왕상호문경건세관장전정 법계사시 8원 노탈중생 불가설점 불가설 드랑마 사불찰미진소도마주기 왕급서 360만억 11만 9,500 동양동무대자 대비 아등도사금 생여배 아미타보 바로 공격. 바로 수고했습니다.
도공수는 충북 결사대. 예. 대장님이세요. 대장님. 파이팅! 예, 부대장님. 메모 영상입니다. 나도. 나 불러주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맹호 부대. 네. 감사합니다. 바로 6년 바로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심에 오신 분들 이쪽에서 방명록 먼저 작성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랙심에 오신 분들 이쪽에서 방명록 먼저 작성하고 입장하실게요. 저희가 그럼 지금 우선은 집회가 10분 정도 이제 지연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네, 국민의례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태극기를 향해 서주십시오. 지금부터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태극기를 향해 서주십시오. 국민의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지금부터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바로 네, 감독님 디지털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화가 5시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5시 이후에 어떤 영상을 찍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백선현 장군님 왔어, 여기. 나서 그 다음에 얘기나 사실 백선현 장군님에 대해서 그렇게 위대한 업적이나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오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니까 되게 괜찮게 약간 이 백선현 장군님에 대해서 정리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릴게요.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가의 명의로 12일에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아직 청와대나 여당은 찍소리 한마디 없는데 말이죠. 얼마나 믿겠어요, 백선엽이라는 사람. 그때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백 장군을 향해 애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이 자신의 스승이었고 친구였으며 지도자였다고 말하면서 연합사령부 참모들과 함께 비무장지대 인근을 차렸을 때 백선엽 장군이 6.25 당시에 자기 부하들이 배치했던 위치와 각 병사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버웰 벨 전 사령관도 백 장군을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백선엽 장군을 독립전쟁에서 병사들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미군의 아버지가 된 조지 워싱턴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자신이 친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셔먼 전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은 한미 동맹을 지난 70년간 이어준 역할을 해왔다면서 자유의 대가와 희생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다 라고 평했고,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최근까지도 백 장군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면서 백 장군의 죽음이 한미 동맹과 역사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6.25를 지나온 동맹국에게는 구국의 영웅이자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설적인 리더로 평가받는 백선엽 장군이 어찌된 일인지 한국에서는 반민족 행위를 한 역적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백 장군은 태극 무공훈장을 2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7월 1일째로 딱 2주 전에 민주당에서 국립묘지법에 대한 개정안이 2개나 나와요. 아마도 백 장군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백 장군의 타겟을 잡고 만든 법인 것 같죠. 하나는 전용기가 대표발이고, 전용 비행기 말고 이름이 전용기예요. 하나는 홍거리가 대표발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규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 홍거리가 만든 건 그거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묻혀있는 사람도 다 파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유로 백선엽 장군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여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지들이 만들고 싶은 법은 그냥 빵 굽듯이 구워서 만들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이 법은 통과될 거다. 통과되면 이장해야 되니까 지금 아예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지 마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백 장군은 원래는 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현충원에 조성된 장군묘역에는 이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기로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자 보훈처 측에서는 서울 현충원에는 자리가 없다면서 대전 현충원으로 가라고 통보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5월 13일에 총선 뒤죠. 백장군은 5월부터 거동이 불편해진 상태였다고 전해지는데 보훈처에서 백장군 측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여당이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장군님은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파묘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알려지고 비난 여론이 일자 보훈처는 묘가 뽑혀나간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과연 그런 백선엽이 했다는 친일 반민족 행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백선엽 장군의 간도 특설대 활동 때문이에요. 간도 특설대는 만주국 소속으로 주로 항일 게릴라 토벌에 주력하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군, 광복군을 토벌했으므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 이게 저들이 주장하는 논리죠. 그런데 타임라인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독립군은 1920년대에 대부분 만주를 떠나서 그 나라 대륙 내부로 이동해요. 그리고 자유시 참변이 1921년, 한국 독립군의 해체가 1932에서 33년 이렇게 일제 만주에 대한 토벌로 남아있던 한국계 독립군 세력은 간도 특설대가 설립되기 훨씬 전에 소멸됩니다. 남은 세력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그 나라 공산당이나 소련 소속으로 활동하던 조직에 흡수되고 그러면서 설립된 조직이 동북항일연군, 팔로군 등입니다. 동북항일연군은 아예 그 나라 공산당 소속의 조직이고 나중에 북괴의 국가수반, 조선인민군 초대 총사령관, 부주석이 된 최용건, 북조선인민무력부장, 민족보위성 부상, 부총리가 된 최현, 조선인민군 원수, 최고사령부 참모장, 인민군 총정치국 국장,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장을 지낸 오진우 등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김일성도 여기 소속이었죠. 일제가 1939년부터 약 3년간 만주국 군과 관동군을 이용해서 만주 일대의 항일 무장 세력에 대한 토벌에 나서는데 간도 특설대도 이 작전에 투입이 돼요. 동북항일연군은 1942년에 와해되고 김일성을 비롯해서 여기에 몸담았던 자들을 1940년 진작에 소련으로 도피했다가 소련의 지원으로 6.25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에 전임된 것은 1943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한 지 1년 2개월 된 23살 백선엽이 간도 특설대에 배치받았을 때는 한국계 독립군은 이미 없어진 지 10년이 지났고 배치 후에 게릴라 부대들과 싸우다가 2년여 만에 국경 경비 업무로 또 전임됐습니다. 백선엽이 간도 특설대에 있을 때 상대했다는 게릴라 부대는 그 나라 공산당 산하의 팔로군이었으며 실제로 이들은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조선인민군에 편입이 돼요. 김일성은 팔로군 출신을 모아서 조선인민군 4사단, 6사단을 꾸리고 이들은 서울 점령의 선봉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자면 젊은 백선엽이 간도 특설대에 배치됐을 때는 한국계 독립군 세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항일 무장 세력은 다 이동, 와해, 괴멸 상태였으며 남아있던 게릴라 부대는 공산당 소속 무장단체들이고 이들은 나중에 6.25의 선봉에 서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토벌 작전이 끝난 다음에 배치된 백선엽을 존재하지도 않았던 독립군을 때려잡았다고 친일파 도장을 찍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백선엽 당시 소위가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하던 당시의 회고에는 작전 대상이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 없었다. 교전이 없어서 순찰 활동만 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실제 당시 상황의 기록과도 일치하죠. 싸울 대상이 없었다는. 저쪽에서 자주 인용하는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반민족 행위의 증거라도 되는 양 늘어놓는 백선엽 회고록의 일본어판에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간도 특설대가 소규모이면서도 군기가 잡혀 있어 커다란 전과를 올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간도 특설대가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 제의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난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자세히 보시면 자기 얘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간도특설대라는 조직 소속으로서의 회고지 본인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사 기록으로 남아있는 타임라인 상에도 백선엽 장군이 토벌할 한국인은 없었던 상태죠. 백선엽 장군 본인은 이에 대해 동족상잔을 했던 가슴 아픈 사례를 두고 같은 조선인으로서의 소회를 밝혔던 것이지 자신이 직접 토벌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상태예요. 상식적으로도 본인이 자기 손으로 반민족 행위를 했다면 그걸 자기 손으로 책에 쓰겠습니까, 여러분은? 또한 백선엽 당신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든지 간에 타국 소속 공산당 부대에 조선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거기와 싸우는 것을 동족상잔이라거나 반민족 행위라고 규정할 수는 없죠. 그런 논리라면 강도질을 당해도 손을 놓고 있어야죠. 같은 민족이니까. 저들이 팔로군과 동북항일 연군에 대한 적대 행위를 심지어 백선엽 장군이 직접 한 일조차 아닌데도 백선엽이라는 대공산주의 전쟁에서 세계사에 남을 전공을 세운 사람을 억지로 엮어서 그걸 친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는 이유는 저들이 인민군의 뿌리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면서 신격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동북항일 연군과 팔로군이 일제와 싸웠느냐? 싸웠죠. 그런데 일제와 싸웠다고 해서 그들의 목적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과 맞닿아 있느냐? 전혀 그렇게 볼 수 없죠. 소련과 일제가 싸웠다면 소련이 우리 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중공이 일제와 싸웠다고 해서 중공이 우리를 일제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싸웠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없죠. 제 김원봉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노래져서 내려간 영상인데 김원봉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앞장서서 침공하고 휴전 후에도 간첩을 보내서 선거를 방해하는 등 명백한 우리 적, 자유 대한민국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적국의 괴수가 일제와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영웅이고 국군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까? 대령통이 나서서 그 사람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김일성도 독립유공자가 돼야죠.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이게? 단지 일제와 싸웠으면 팔로군도 동북항일 연군도 다 영웅입니까? 동북항일 연군 출신 김일성이 같은 동북항일 연군 출신 최용건, 최현, 오진우와 함께 팔로군을 앞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해 왔는데 우리는 영웅의 귀환이라고 양팔 벌려 맞이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걔네랑 안 싸웠다니까? 쟤들은 오로지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을 근거로 1930년대에 만주를 떠난 독립군을 1940년대에 백선엽이 만주에서 토벌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회고록에도 자기 부대가 그걸 했다고 쓰여있지 자기가 그걸 했다는 말은 없고 자기 부대가 그걸 할 때 백선엽은 한참 학교를 다닐 때고 못 알아먹고 헛소리를 하는 애들한테 그거 내 얘기 아니야 라고 설명까지 해줬는데도 말이죠. 어제 어느 변호사라는 작자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선엽은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쏜 사람이므로 대전 현충원에도 묻히면 안 된다. 진행자가 이거 똥밟았다 싶었는지 방금 말씀을 수정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는 되레 반문을 해요. 6.25 북한이랑 싸운 거 맞지 않냐고.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 말이 6.25가 우리가 우리 민족을 향해 총을 쐈던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릴 수 있다. 두 번이나 정정할 기회를 준 거죠. 그러나 이 변호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김일성은 그러면 꽃 뿌리면서 내려왔냐 이 씨발. 저들이 백선엽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몰아가는 이유가 이 말에 저 변호사라는 인간의 경악스럽고 토 나오는 말에 잘 녹아 있어요. 다구동 전투, 평양 전투, 중공군 공세 저지, 빨치산 토벌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우면서 6.25의 양상의 터닝 포인트를 찍었던 사람이 영웅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 민족에게 총을 쏜 사람이니까. 우리 민족인 김일성이 밀고 내려왔을 때 그걸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싸운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이따위 저열한 시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 제목을 보세요. 백선엽 장군 복무한 간도 특설대 민간인 172명을 잔혹사. 제목을 보면 마치 백선엽 장군이 민간인 172명을 잔혹하게 어떻게 한 것 같죠.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이렇게 간도 특설대는 일제 패망 전까지 항일 무장 세력과 민간인 172명을 살해한 것으로 기록되어
되어 있다. 분명히 기사 제목은 172명이 다 민간인이었는데 기사 내용은 아니죠. 왜? 쟤들은 제목만 읽으니까. 그리고 간도특설대는 1938년에 설립돼서 총 108차례 전투를 벌이고 그 전투에서 죽은 상대 측을 다 합치면 172명입니다. 초기 5년간 특히 1939년부터 약 3년 동안 일제가 만주에서 토벌 작전을 벌여요. 그런데 백선엽은 전투가 다 끝나고 난 1943년 2월에 왔다가 1945년 봄부터는 연길에 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 복무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제목을 저렇게 뽑은 거예요. 왜? 백선엽이 민간인을 막 172명을 막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싫다?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야 당신 마음이고. 그러나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친일 반민족 행위는 시간표부터 잘못됐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백선엽의 악행은 시간표가 맞지 않는다고요. 성추문에 얽혀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치인의 장례는 국가 예산으로 성대하게 치르면서 나라를 구하는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 미국으로 치면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이었을 사람에게 공무원이 찾아가서 묘를 파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나라. 변호사 나부랭이가 방송에 나와서 저 사람은 민족에게 총을 쏜 사람이라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나라. 제 채널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제가 이런 주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꼴을 보면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화를 내야 될지, 아니면 웃어야 될지, 횃불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가야 될지, 아니면 조용히 짐을 싸야 될지.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분향소에 이제 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남녀노소를 이제 불문하고 많은 분들한테 한번 사실 여쭤봤었어요.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근데 다들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깊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식의 칼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저런 정미한 내용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봄으로 인해 가지고서 저희가 어떠한 그런 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정정을 해서 더 좋은 정보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서 지금 긴 내용이었죠. 15분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제가 들게 되었습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서초에서 그리고 교대에서 그리고 이렇게 광화문 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구호를 한번 외치고서 그 다음에 연사분들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조작은 선관위, 검찰은 수사해, 이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거 맞아요?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조작은 선관위, 검찰은 수사해.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조작은 선관위, 검찰은 수사해. 부정선거 무효, 무효, 부정선거 무효, 무효.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조작은 선관위, 검찰은 수사해. 부정선거 무효, 무효, 부정선거 무효, 무효.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조작은 선관위, 검찰은 수사해. 부정선거 무효, 무효, 부정선거
경찰은 수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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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해.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분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딸 인턴 의혹과 표창장 위조 의혹 그리고 그에 관련된 대학 입시와 관련 의혹들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의 덕택으로 대학교에 가고 의전원에 입학하여 의사가 될 행보가 과연 공평한 것인지 20대인 청년이 질문합니다. 그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감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이인영 국회의원을 배정하였고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인영 국회의원을 죄송합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박지원 단국대 석좌 교수를 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단지 자기의 사람들이란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배정한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 우리는 어떤 결과를 봤습니까? 더불어민주당 180석 이 과정 내에서 부정선거임을 나타내는 여러 정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질문합니다. 부정선거임이 분명하니 재검표를 해달라. 그러나 이런 의혹들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정부는 존버 중입니다. 보수를 숫자의 힘으로 앞누르고 탄압하는 것이 과연 당신이 말씀하신 갈등을 끝내는 방법인지, 대화를 앞장서서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분열과 갈등을 없애는 방법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20년 예상 출생아 수가 27만 명입니다. 한해 출생아 수가 5년째 40%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왜 아이 낳지 않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입니다. 2014년 저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 직장에 월급 꼬박꼬박 받아도 서울에 집 한 채 사는데 13년이 걸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10년 동안 노력해서 돈 벌어도 내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그 집값 잡혔습니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한 채당 약 4만 1,400만 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집값이 52%가 상승되었습니다. 정부 들어서자마자 집값 떨어진다고 시민들한테 집 팔라고 언론 플레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백분 토론에 더불어민주당 진성훈 의원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집니다.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의 투표권이 희롱당했고 우리의 재산권이 희롱당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정부가 향후 5년간 160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제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끊임없는 반대 의견을 수용하고 비판하며 더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그것이 제가 역사 속에서 봐왔던 민주주의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권력에 반대하며 어떻게 철저히 사람을 부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분립, 대의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몇십 년 전 독재 정권이라며 민주화를 부르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소름이 돋습니다. 총선을 재개표하라고 판단하는
실현하지 못하는 사법부, 180여 석의 거대 정당, 그와 한편이 된 국회, 정부의 눈치만 보는 법치국가, 이것이 과연 그들이 반대했던 독재국가 아닙니까? 6월 24일 6.25 영웅 147명의 유해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국가를 바치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누가 맞이했습니까? 보훈처 직원들이 맞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기사들만 가서 나와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 목숨을 누가 감사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와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비정상이 정상화된 나라,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인지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친일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반일 친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빨갱이들입니다. 여러분 반일 얘기하는 인간들은 그 인간들의 본질은 빨갱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반일 운동하는 사람 치고 반일 얘기하는 사람 치고 김정은이 칭송 안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친일이라고 공격하는 사람 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 안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가장 우리 민족에게 극악한 범죄를 하고 있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칭송하는 인간들이 무슨 반일은 반일입니까 여러분? 과거를 바로 세우자고요.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눈물 나도록 짓밟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자들이 무슨 과거를 바로 잡는다는 거짓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좌파 우파도 아닙니다.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자와의 싸움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변경까지 거짓으로 이용해서 국민의 모이는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거짓말 그만해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보니까 집회가 4-5군데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거짓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 새빨간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자유애국 국민들, 아스팔트 국민들의 원탁 회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로 뭉쳐서 문재인 정부를 정말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거짓을 종식시켜야지 언제까지 4개, 5개로 나뉘어서 이렇게 우리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지난 총선도 분열되어서 질 겁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갈로 밖으로 제끼고 아스팔트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이 아스팔트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시민사회 후보를 내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법원이 붉게 물들었고 헌법재판소가 붉게 물들어서 법원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국회도 300석이 다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금 믿을 거는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공산화의 구분영선을 넘은 문재인 정권의 정말 이 거짓과 위선과 경제 파탄과 안보 파탄과 사회주의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95% 이상 붉게 물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썩은 대한민국의 속살을 파내고 세상에 돕게 하시는 처방을 주신 우리 이동욱 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연사님 모시겠습니다. 자유수협회 김지한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한국자유수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주환입니다. 많은 연사분들이, 또 훌륭한 연사분들이 이 빨갱이 정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모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만세 삼창 전에 간단하게 우리 애국 동지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중순 이후 중국 폐렴을 빙자하여 정치 탄압, 종교 탄압, 그리고 우리의 기본권인 언론 자유의 탄압까지 서슴지 않고 강제 중지되었던 광화문 일대 군국 집회가 우리 애국 동지들의 피나는 노력과 투쟁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애국 동지들을 오래간만에 뵙고 나니까 정말 감개무량하고 그동안 답답하고 억눌렸던 마음속의 응어리가 뻥 뚫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비록 이전에 광화문 우리 동아 애국광장을 되찾지는 못하였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풍전융화의 위기에 처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합쳐서 구국하는데 모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동지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은 4.15 총선을 통한 거대 여당을 기반으로 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에 온갖 전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입으로 얘기하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대전, 서울시 단체장들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과 헌법 근간을 뿌리치는다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상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보여주는 그들의 추악한 행태인 것입니다. 또한 백두산물을 가지고 오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만드는 쌀을 물물 교환하자는 엉터리 같은 말을 내뱉는 이인영이라는 작가를 통일부 장관으로 그들은 추천했습니다. 또 할아버지는 빨갱이 간첩으로 종사당했고 아버지는 같은 제목으로 동네 고향 주민에게 처형당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박지원! 그런 박지원을 불법 자금 송금해서 이 국가에 이 나라에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박지원을 우리 정보기관인 정보원장에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원하는 것은 그런 되지 않는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조카 통일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 통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게다가 오직 빨갱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선심대대로 국고를 흥청망청 당진하고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몰리엄치하고 무능력한 정권이 이들의 민낯입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현재 우리가 처한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화합 단결해서 이제 빼앗긴 광화문 동아 애국 광장을 탈환하고 저기 빨갱이들이 들썩거리는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괴뢰도당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남녀노소 진정한 대한민국,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은 함께 깨어서 함께 전진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만세삼창으로 오늘 이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대한민국 만세하면 만세 세 번 하는 것을 전부 일어나 주세요. 자, 손 들으시고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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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동지 만세!